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6명, 참고인은 1명입니다. 이 중 증인 4분과 참고인 1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불출석 사유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만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현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끝난 다음에 진행 들어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좀 진행을 좀 하자고 했죠.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현빈. 이제 선서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증인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 관련해서는 그 교섭단체 내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증인이나 참고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나중에 하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또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7분, 신청하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으로. 네. 희망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죠. 희망자에 한해서 5분 이렇게 합의한 겁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그 바른정당의 김용태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야당 측에서 주요 증인으로 야당 측에서 신청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신청한 이경호 정무특보와 전승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경호 증인은 투자 유치 업무와 관련해 중국 방문, 전승현 전 사장은 제주도 가족 여행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해외에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증인을 강제 구인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최순실 사건에서도 강제 구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증인들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증인과 관련해서 아까 그 오전에 총리 후보자께서 이경호 증인에 대해서 그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감옥에 있을 때 딸이 몰랐었다, 공적인 자리에 서기 힘들었다, 이렇게 상당히 이런 감성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이건 취지에 맞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하는데 이런 가정사를 얘기하고 이런 참석하지 않는 증인을 두둔하는 것은 저는 공직자로서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내일 오전에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간 그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해갖고 내일 오후에
저희들이 의결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전에도 그랬고 오전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먼저 했기 때문에 오후 증인 신문은 우리 여당 신청하신 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번갈아 교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 의원님, 네, 신문하시죠. 예, 저는 제가 신청한 우리 이제 김종철 참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철 지금 연세대학교 재직하고 계시는 김종철 교수는 헌법학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우리 김종철 교수 글을 통해서 이 총리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우선 우리 김종철 교수님께서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분권적 장치라 그럴까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희 헌법상의 어떤 권력 구조는 재헌헌법 이래로 잠시 그 제1차 개정 헌법을 통해서 국무총리제를 폐지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권력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제를 지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될 수 있게 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국회의 신임에 바탕해서 국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런 지위에 기반해서 대통령에게 대해서도 일정한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 형태상의 국무총리제를 통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이 우리 헌법에 적시되어 있다 또는 뭐 그런 정신이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인 이해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거 좀 보충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에게를 대통령이 혼자서 단독으로 임명하지 않고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인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해서 임명되도록 하고 오늘 이런 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도 국무총리가 단순히 대통령의 그 보좌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신임에 기반해서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한다거나 혹은 대통령의 인사권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인사권인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게 하는 등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86조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이 보좌라는 게 이제 기본 성격인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고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그러니까 명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또 전제를 달아놨습니다. 보좌기구이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뭐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사실은 뭐 이철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보좌기관이라는 것과 다음에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그 공직자들이 전부 다 그냥 기계적인 업무만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어떤 직무 수행의 그 필연적인 과정상 그 직무의 그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되어져서 사실상 일정한 재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도 국무총리의 역할이 우리 헌법상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대통령의 명을 받는 부분이 개개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명을 받아서 수행한다는 그런 기계적인 의미일 수는 없고 포괄적인 어떤 명을 받아서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자율적인 판단하에서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도 있어서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와 관련된 갈등 조정 역할을 일정 부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무총리는 최고 국정심의기관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정심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반드시 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그동안 요식적으로 처리되어 왔지만 그 부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헌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일정한 절차적 견제권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을 때 국무총리의 지위에 기초해서 일정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지위도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으니까 명을 받는다는 측면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데 역으로 그 명을 통해서 총리를 거쳐서 뭔가 내각을 통할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그 오전에 다른 질의할 때 교수님 책을 보고 글을 보고 잘난 척을 했습니다만 미국 헌법의 행정권 규정과 우리 헌법의 규정이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미국의 어떤 대통령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를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위를 논하기 힘듭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사실상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일정한 사항은 50개의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정해진 사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권한도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한정적이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연방 대통령은 행정권을 1인인 대통령에게 바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헌법 제66조 사항에 의하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어떤 문헌적 의미를 1차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대통령이 행정권에 관한 최고 책임자인 수반인 것은 맞으나 행정권의 기속 주체는 미국 연방 헌법처럼 대통령 1인이 아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진 집단적 조직체인 정부에 집단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의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국무총리의 어떤 그런 지위들에 의해서 견제와 보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행사되어질 수 있는 행정권 행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없어도 제가 보충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6명, 참고인은 1명입니다. 이 중 증인 4분과 참고인 1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불출석 사유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만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현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도 전승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인은 투자 유치 업무와 관련해 중국 방문, 전승현 전 사장은 제주도 가족 여행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해외에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증인을 강제 구인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최순실 사건에서도 강제 구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증인들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증인과 관련해서 아까 그 오전에 총리 후보자께서 이경호 증인에 대해서 교섭단체 내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증인이나 참고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나중에 하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또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7분, 신청하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으로. 네. 희망자 그러니까 그럼 당연하죠. 희망자에 한해서 5분 이렇게 합의한 겁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그 바른정당의 김용태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야당 측에서
주요 증인으로 야당 측에서 신청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신청한 이경호 정무특보와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끝난 다음에 진행 들어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좀 진행을 좀 하자고 했죠.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현빈. 이제 선서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증인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에 관련해서는